네, 전국에 계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 전주갑 우리 기독자유통일당 허성진 후보님을 찾아뵙고 지금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이번 기독자유통일당이 꼭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우리 허성진 의원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눴지만 우리 허성진 우리 후보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허성진 후보님을 우리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성진입니다. 조금 소리 더 커지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허성진입니다. 우리 허성진 우리 후보님께서 정책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지금 기독자유통일당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또 우리 전주갑 지금 유세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유세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 또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주에 와서 열심히 분투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들은 이제 젊은 층들을 좀 깨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현실성 없는 정책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철마다 사실은 임기 내에 지켜지지 못할 공약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그게 피부로 와닿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 공보물을 봐도 사실 그렇게 공약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불신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현실에 맞는 정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또 말씀드렸고 또 그 일정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정책이 얼마 정도 진행됐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 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나라의 지금 현재와 미래를 고민한 정책 연구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또 제가 노동운동이나 청년 실업 그리고 주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왔던 부분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니 앞으로 청년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미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불투명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래서 제가 나이도 어린데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들을 또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좀 청년들의 미래를 뺏는 특정 이익 집단의 유착관계를 뿌리 뽑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었습니다. 저희 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선심성, 현금살포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 이게 우리 국민들의 당장 현재에는 그게 좋은 정책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미래를 절대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분들이 좀 각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포퓰리즘 정책, 계획 없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경계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또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청산하고 그리고 통일에 대한 우리가 비전과 청사진을 가져야 된다. 우리 남한 사회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또 잘 살 수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통일을 그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남의 일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꼭 관심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그리고 북한 동포들에 대한 그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또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전주는 교육도시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 현재 교육 현장에서 그 올바른 역사관과 도덕관 그리고 성의식에 대한 그런 좀 편향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정규 과목 외에 그 교사 개개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유권자분들께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 강화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반일 감정 또 반미 감정 그런 것들이 이제 부추기는 그런 여론들이 있는데 사실은 개개인의 그 역사 그리고 과거 역사에서 사실 풀어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결할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국제관계학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이 잘 사는 방향
그리고 최고의 인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에서는 그 한미일 동맹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운동 관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청년 일자리가 지금 전주에는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전주에 보니까 청년들이 있는데 주로 공공기관에서 많이 일하거나 이제 그런 청년들을 봤었습니다.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도시로 출퇴근할 청년들을 봤는데 저는 오히려 자신이 고향인 그 터전에서 자리 잡고 그 미래를 이렇게 향해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고, 그 호남 전체나 그 전주를 비롯해서 반기업 정서가 해소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면은 지역의 인구가 유입될 수도 없고, 따라서 그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으로 전주가 살아가야 될 길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작용도 있고 폐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보완 정책은 우리가 반드시 연구해야 된다, 그 부분들을 강조했고, 그리고 노조 전체, 노조 본연의 임무에 대한 것도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대다수의 권익을 존중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일부 특정 그 이익 집단의 그 행태 때문에 그 청년들의 그 일자리가 가로막힌 사실, 2014년 그 광주형 일자리를 예로 들어서 그 현재 상황과 대비해서 그것을 유권자분들께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특구 시대 전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계속 평준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평준화 정책이 그 교육도시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자사고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사고가 10개 이상이 생겨나야지 전주가 살 수 있다는 것들을 강조했고, 반대급부로 그러면은 그것은 돈이 많은 사람들만 갈 수 있냐, 그렇게 의문하실 것에 대비해서 사실 교육 바우처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의 세금으로 학교에다가 실제로 수업료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상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세금으로 한 천여만 원 가량 1년에 사실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사실 그거를 이제 그 선택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제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 학원도 살 수 있게 되고 학교도 살 수 있게 되고, 학교도 이제 경쟁력 문제를 고민하게 될 것이고, 지금처럼 그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그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마찬가지로 아까 자사고의 그 등록금 문제도 이 부분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유권자분들께 강조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거의 대부분 후보들의 공약인데, 완주군과의 통합을 통해서 전주광역시 승격에 대한 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완주가 전주보다는 그 기업 환경, 그 인프라가 더 잘 구축된 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완주군 자체의 여론에서 그 통합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있고, 사실 그거는 그 여러 가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전주와 통합해서 광역시로 승격됐을 때의 그 장점을 완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그리고 완주군의 선출직 공무원 분들과 정치적 협조를 이끌어내는 그 노력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그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저는 그 전라북도는 하면은 그 키워드가 농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사. 그래서 그 호남 평야를 저희가 뭐든지 공업단지로는 개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호남 평야를 대한민국 그 식량 자급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농업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또 공약을 세웠습니다. 정말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생산과 소비에 관해서 시장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증권 정보처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서, 생산자는 당연히 소득 증대를 바랄 것이며 소비자는 안정적 가격을 바라기 때문에 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농산 유통의 그 선진화 정책에 대해서 이런 공약을 세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독자유통일당으로 이렇게 지금 후보로 나오셨는데,
자유통일당, 그러니까 기독인들이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전주는 좀 어떻습니까? 이게 기독인들의 어떤 퍼센트나 이런 것들이 좀 기독자유통일당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실감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이렇게 많이 피부로 와닿는지, 아니면 그냥 무관심한지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주는 사실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고 선교사님들과의 그 연관도 굉장히 깊은 도시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정확히 알아야 될 부분은 저희 기독교가 한 1000여만 명 된다고 생각하시지만은 그분들에서 뭐 신앙관도 각자 다르시고 정치적 소신도 다르시고 또 그 중에 대다수는 교회가 정치적으로 어떤 관여하고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금기시 여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이 전주시 아버니 저희 기독자의 통일당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대다수 분들은 잘 모르시고 계시고 그냥 나서서 계속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구나. 그 교회가 그 교회가 지금 정교 분리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정교 분리 원칙은 그 국가가 교회를 탄압할 수 없고, 국가가 교회에게 세금을 올릴 수 없고, 국가에 있는 사람이 교회의 장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정책인데, 지금은 그게 바뀌어서 교회가 정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정교 분리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교회가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교회가 정치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아니고, 오히려 정부가 교회에 탄압하지 못하고, 또 정부가 교회에 세금을 매길 수 없고, 그리고 또 정부가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라는, 그게 바로 정교 분리 원칙이고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세운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이게 바뀌어서 교회가 정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교회가 예전에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이 선지자들이 다 정치 선에 있었거든요. 가령 다윗이 범죄했을 때 조나단이 가서 책망하고, 선지자 가서 책망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정치와에 맞물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니까 결국엔 기독자의 통일당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후보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네. 그 하나님께서 사실 모든 그 세상의 법과 규율을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 기준이 아니라 그게 이 세상의 가장 최상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질서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리고 이제 그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법도 거의 성경에 있는 그 원칙과 많이 유사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사람에게 이렇게 해가 되는 법은 아니거든요. 유익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사실은 그 성경적 해석에 또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처음에 생각하는 정부가 개입해도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만약에 교회가 저희가 정말 그 적법한 절차를 모든 것을 무시하고 엄청 사회 기강 질서를 훼손하는 부분에 있었다고 하면은 그 정부에서 권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강제적 방법이나 또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곳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만 그런다면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그 법안이 굉장히 많이 상정되고 국회에서 또 교회에게는 사실 불리한 법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먼저 그 기독자유통일당 혹은 기독교인으로서 국회에 입성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국가에 대한 그 사명감과 애국심과 그다음에 지역 구민에 대한 그 봉사의 정신으로 그 법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 진출하는가, 아니면 다른 뜻으로 진출하는가, 저는 그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전주 갑이잖아요. 네. 우리 전주에 계시는 우리 기독인들과, 아니면 또 우리 그 유세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그냥 예전처럼 그냥 도장만 찍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정치인들 한 명 더 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올바른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하시고 저희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네. 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저는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는 프로 정치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책은 여러분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정말 전주에서 느낀 게 뭐냐면 담배꽁초가 참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환경미화 봉사하면서 느낀 게 정말 그런 것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 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창한 공약이 많습니다. 어떤 큰 공공기관과 단지가 생겨서 우리가 잘 살 것이다 라는 공약이 있는데,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진입장벽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고향에서 그 정책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에 피부로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성 없는 정치는 여러분의 유권자 여러분께 정말 판단에 맡기고, 그리고 앞으로는 정치 판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공약 하나하나를 정말 따져보시고 질문이 생기시면은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허성진 후보님께서 이렇게 같이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꼭 승리하고 입상하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또 이렇게 전주갑 우리 허성진 후보님 8번입니다. 8번. 우리 또 후원해 주시고요. 우리 지지해 주시고, 기독자유통일당 19번입니다. 여러분들 꼭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지금 4월 15일 총선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우리 허성진 후보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